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 혹시 그냥 밥만 지어서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밥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3가지만 있으면 돼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할 게 많아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3번씩 먹는 밥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평범한 밥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바뀔 거예요. 지금부터 집안에 있는 흔한 재료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약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소주가 현미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비밀.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는다는 말을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술은 몸에 안 좋다고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욱 멀리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평소엔 피해야 할 술이 밥을 지을 때만큼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열 때문입니다. 밥을 지을 때의 높은 온도가 소주 속 알코올을 완전히 날려보내면서 동시에 쌀 속에 잠들어 있던 좋은 성분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특히 현미 같은 거친 곡물들은 평소에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주가 이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항산화 성분들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세인 그분은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혈당 관리에 무척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지만 식후 혈당이 자꾸 2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밥을 드신 후에는 어김없이 혈당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소주를 넣고 현미밥을 짓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던 터라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현미 2컵에 소주 1잔을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셨는데 놀랍게도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낮게 나왔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어 며칠 더 해보셨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화 혈색소 수치가 8점대에서 7점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뭘 달리 하셨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소주를 넣고 현미밥을 지어 드시고 계시며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현미 속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17%나 더 많이 뽑아내기 때문이에요.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2인분을 기준으로 평소처럼 쌀을 씻으시고 물을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소주 1잔, 정확히는 50ml 정도를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소주는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밥이 다 지어진 후에는 알코올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미나 잡곡밥에 더 효과적이에요. 흰쌀밥에는 폴리페놀이 적어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과 후추가 만드는 치매 예방 밥상. 강황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강황을 그냥 먹으면 효과가 별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강황 가루를 사다가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그냥 먹으면 대부분 몸 밖으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게다가 혈관을 통해 몸 곳곳으로 퍼지는 속도도 매우 느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황을 사서 열심히 드셔도 실제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나 더 비싼 제품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후추와 함께 먹는 거예요.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2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5세인 그분은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깜빡함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며칠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워지셨어요. 가족들과 약속을 잡아도 잊어버리시고 집 앞 슈퍼마켓에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의 전 단계라는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커큐민 섭취였어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커큐민 보충제는 너무 비쌌고 효과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지인분이 강황가루와 후추를 함께 넣는 방법이었는데 해보니 은은한 노란색의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드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잊어버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며칠 전 있었던 일들도 또렷하게 떠올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시는 것 같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인지기능 점수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고 의사도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커큐민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뇌 속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혈관 건강도 개선해서 뇌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커리에 들어있는 강황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4인분을 기준으로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강황은 쌀을 씻은 후 물을 넣을 때 함께 넣으시고 후추는 밥이 다 지어진 후 뜸을 들릴 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 없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입맛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이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소금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 세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요? 놀라실 만해요. 지금까지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라며 최대한 피해야 할 것으로만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짜게 드시면 안 돼요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소금이 나쁜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정제된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들은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나트륨만 남고 다른 좋은 성분들은 모두 제거되어 버립니다. 마치 설탕이 사탕수수에서 단맛만 뽑아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나트륨만 과도하게 흡수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천연소금, 즉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나 암염층에서 채취한 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고 칼륨은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소금은 소금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식품인 셈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영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려. 68세인 그분은 5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3.2로 매우 심한 상태였어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일상생활이 무척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꼭 잡고 다녀야 했고 무거운 것은 아예 들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지만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통의학에 관심이 많은 딸분이 천연 소금을 이용한 식이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소금을 더 먹으라는 말에 의아해 하셨지만 천연 소금과 정제 소금의 차이점을 설명 들으시고는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잡곡밥을 지을 때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던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마이너스 3.2였던 수치가 마이너스 2.7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어떤 치료를 병행했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해요. 현재도 그분은 천연 소금 밥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며 최근에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뼈가 튼튼해져서 자신감도 되찾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천연 소금 속 미네랄들 때문입니다. 칼슘은 말할 것도 없이 뼈의 주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은 뼈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뼈를 더욱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천연 소금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소금 온찜질이나 소금물 족욕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잡곡밥 4인분을 기준으로 천연 소금을 2분의 1티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소금은 쌀을 씻은 후 물과 함께 넣어주세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죽염, 천일염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피하세요.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천연 소금이라고 해도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다른 음식의 염분을 줄이고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3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할 때의 시너지 효과. 지금까지 소주, 강황과 후추, 천연 소금을 각각 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3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각각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마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5나 6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성분만으로는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여러 영양소들이 서로 도와주고 상호작용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고 비타민 D가 없으면 뼈에 저장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소주로 뽑아낸 폴리페놀과 강황의 커큐민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훨씬 강해져요. 또한 천연 소금의 미네랄들이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륨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영양소의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커큐민과 폴리페놀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정미경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2세인 그분은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을 모두 갖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만 해도 8가지였고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알약이 15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 위장 장애가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몸은 더 약해지는데 약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특히 걱정이었던 건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는 것은 물론이고
며칠 전에 했던 대화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가족들은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건강 관련 유튜브를 보시던 아들분이 3가지 재료를 함께 넣고 밥을 짓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소주 1잔, 강황가루와 후추, 천연 소금을 모두 넣고 밥을 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달 정도 지나니까 가장 먼저 소화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밥 1그릇을 다 드셔도 속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부터는 혈당과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드시던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골밀도 검사 결과 뼈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약도 절반 이하로 줄였고 매일 산책도 나가시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3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폴리페놀과 커큐민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했으며 천연 소금의 미네랄들이 전체적인 신체 기능의 균형을 맞춰준 거죠. 특히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니까 각종 장기들이 제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을 더욱 잘 녹여내면서 동시에 천연 소금의 미네랄들과 결합해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 덕분에 단일 성분으로는 얻기 어려운 건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미와 잡곡을 섞은 밥 4인분을 기준으로 소주 1잔,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가루 4분의 1티스푼, 천연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모두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 쌀을 씻은 후 물과 함께 소주와 천연 소금을 먼저 넣으시고 강황가루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후추는 밥이 거의 다 지어져서 뜸을 들릴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색깔이나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구수하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스마트한 방법들? 이제 3가지 재료의 효능과 사용법을 모두 알게 되셨는데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꾸준히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매번 계량하고 넣기가 번거로우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계량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강황가루 10티스푼과 후추가루 2.5티스푼을 작은 용기에 넣고 잘 섞어 두세요. 그러면 밥 지을 때마다 이 혼합 가루를 1티스푼씩만 넣으면 4인분 기준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천연 소금도 마찬가지로 작은 스푼으로 미리 덜어두시면 매번 계량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도 있어요. 일요일에 현미와 잡곡을 7일분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넣어두시고 각각에 필요한 만큼의 혼합 가루를 함께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는 그냥 꺼내서 씻고 소주와 소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최순자님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1년 넘게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74세인 그분은 처음엔 귀찮을 줄 알았는데 미리 준비해두니까 오히려 일반 밥 짓기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이 밥을 드신 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고 최근에는 치매 걱정도 많이 덜어졌다고 하세요. 가족들이 색다른 맛을 원하신다면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기본 레시피로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여기에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추가로 넣어보세요. 주말에는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함께 넣고 지으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밥을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는 이 노란 밥을 보고 신기해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보약밥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혹시 외출이 잦으시거나 가끔 일반 밥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굳이 매일 이 밥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4번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한 외식을 하셨거나 자녀분 댁에서 식사를 하신 날에는 집에 와서 강황차나 소금물 조격 같은 방법으로 보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후추를 조금 넣고 드시거나 천연 소금으로 조격을 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밥을 계속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재료들은 모두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고 사용하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거의 없어요.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 정도의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으시겠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밥을 건강밥으로 만드는 3가지 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주 한 잔으로 현미의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강황과 후추로 치매를 예방하며 천연 소금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놀라운 변화들을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약 없이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최소한 2-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함께 건강한 밥을 지어 드시면서 서로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방법들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밥 한 그릇으로 더욱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몸의 긍정적인 변화는 댓글로 남겨주세요.